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왼쪽의 미국 직투 계좌는 2억 1,400만 원 수익 중이며 오른쪽의 ISA 계좌는 660만 원 수익 중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계좌 1,000만 원 수익과 원차익,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7,200만 원 수익까지 현재 기준 총 3억 5천만 원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아니 어제 잘 상승해주던 미국 증시는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급락으로 마감했는데요. 대체 왜 급락한 걸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고 지금 우리는 팔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인지 이 부분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이 가장 주목했던 이벤트였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었는데요. 정말 다행히 예상치 하회로 나오면서 시장이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는 상승 힘이 약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상치를 하회한 이유가 기업들의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하지 않고 떠안았다 라는 추측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즉 소비자 물가에는 관세가 적용이 덜 되었지만 아마도 이게 기업들의 비용, 그러니까 실적에서 기업들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이는 기업들의 마진 감소로 연결될 수 있겠죠? 이 부분 때문에 상승 힘이 약했는데요. 그러나 어제 좋은 소식이 계속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사실상 합의에 도달했다. 트럼프와 시진핑 서명만 남았다. 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중국과의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저의 최종 승인만 남아있습니다. 필요한 희귀광물 히토류는 중국이 선납 방식으로 공급하며 우리도 합의된 사항들, 그러니까 반도체 칩 이야기겠죠? 이것들을 제공할 것이다. 미국은 총 55%의 관세를 받게 되며 중국은 10%의 관세를 받게 됩니다. 라는 글을 기재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합의에 도달하고 경제 지표까지 잘 나온다? 이는 골디락스 기대감으로 연결되고 저 역시 너무 긍정적으로 어제 시장을 바라봤지만 역시나 예상대로 절대 흘러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상과 다르게 조금씩 상승해주다가 갑자기 급락하는 주식시장을 볼 수 있었고 아마 대부분 자고 일어나서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주식시장이 하락으로 전환한 이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중국이 히토류 수출 허가를 내놨는데 6개월 제한을 걸어두었다는 소식입니다. 왜? 나중에 미국과 다시 긴장이 고조될 경우 언제든지 히토류 공급을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협박 카드이며 자신들의 무기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는 미중 갈등 불확실성으로 연결되는 재료죠. 거기에 미국이 중동 전쟁 리스크, 이란과의 핵 협상 결렬 우려로 이라크 대사관 일부 인력 대피 준비, 중동 내 미군 가족들도 대피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며 유가가 급등한 것이 어제 하락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현재 이란의 국방장관은 핵 협상 결렬 분쟁 시에 중동 내 모든 미국의 기지를 공격할 것이다 라면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은 지난 4월부터 약 5차례 핵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미국은 우라늄 농축 안 된다 라는 입장이고 이란은 농축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사실상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 리스크는 유가의 급등으로 연결됩니다. 어제 이라크의 미국 대사관 대피 준비 소식 후 유가는 거의 5% 정도 급등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기에 트럼프가 이 유가를 내리려고 큰 노력을 했는데 이 부분마저도 현재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동 전쟁 리스크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그리고 유가는 언제 다시 둔화되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이 곧 이란을 공격할 것이다 라는 찌라시가 돌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대피하는 것이다 라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시장도 추가적으로 잠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 지정학적 갈등은 미국 주식시장으로만 바라보자면 기회라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 트럼프는 관세 유예 기한을 연장할 용의는 있지만 사실 그럴 필요는 없다 라면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선의적으로 나오는 국가들에게는 관세 유예 기한을 연장하자고 제안했지만 일단 트럼프는 협상의 기술로서 그럴 용의도 있지만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라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 2주 이내 관세 서한을 각국에 보낼 예정이며 2주 이내에 일방적 관세율을 통보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는 관세 불확실성 증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어제 주식시장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하락했는데 그러나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사실 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모두 단기적인 노이즈, 소음일 뿐입니다. 잠시 불확실성이 증가해서 주식시장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라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우리는 원칙대로 웅덩이가 찾아오면 줍줍하고 오를 땐 계좌 상승을 즐기면 됩니다. 전 지금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절대로 매도하면 안 된다 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스탠스로 전달해 드리냐면 여러분이 지금 좋은 타이밍에 매도에 성공해도 나중에 다시 또 성공한다는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실제로 데이터를 확인해 봐도 그렇습니다. 화면 속 보이는 데이터는 매매 타이밍 전략에 따른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고점 대비 어느 정도 하락했을 때 매수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률일 때 매도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을 데이터로 나타낸 자료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뭐냐? 가장 수익률이 높은 조합을 살펴보면 마이너스 5% 정도의 웅덩이에서 매수하고 그 이후 수익률이 무려 플러스 90%, 100% 정도일 때까지 보유하다 매도하는 것. 이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 생각보다 얕은 웅덩이에서도 매수해야 한다. 그리고 깊은 웅덩이로 연결되면 더 매수해야 하고 최대한 오래 보유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너무 깊은 웅덩이를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오히려 기회는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연평균 수익률이 더 나빠지고 그렇다고 조금 오른다고 금방 매도해버리면 작은 용돈벌이에 불과하다는 데이터를 볼 수 있죠. 즉 적당히 웅덩이를 만들어 주었을 때 웅주 분할 매수를 통해 최대한 오래 보유하는 것이 데이터적으로도 최고의 전략임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데이터가 담지 못하는 하나가 바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 멘탈, 마인드입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오즈룽주 방식은 최고로 높은 수익률을 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백테스트를 해보면 적립식과 매우 유사한 수익률입니다. 그러나 항상 강조드리고 있지만 무지성 적립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은 항상 웅덩이를 기다렸습니다. 왜? 인간의 심리, 멘탈,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리, 멘탈, 마인드가 관리되는 오즐웅줍 투자 원칙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돈을 점점 잃어가냐?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겪었던 과정 중 하나이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아마 처음에 겪는 현상입니다. 자, 처음에 주식시장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면 더 오를 것 같아서 이때 1,000만 원을 매수합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매수하자마자 조정이 찾아오고 이때 조금 반등 줄 때 200만 원 정도 손절로 매도합니다. 그런데 다시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대로 상승하는 주식시장을 보면서 지금 다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지만 저번처럼 조정이 찾아올까봐 300만 원 정도만 먼저 매수합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조금만 사면 크게 상승해버리죠. 크게 상승한 후 하락을 할 때 조정이 올 것 같아서 450만 원 익절합니다. 그리고 다시 전고점을 뚫고 더 올라가기에 아까 내가 300만 원 샀던 시점과 비슷하구나. 앞으로 더 크게 쭉 오르겠구나. 라는 생각에 3천만 원으로 더 크게 매수해버립니다. 그러나 그 이후 하락장이 시작되며 결국 개미들은 돈을 잃고 시장을 떠나게 되고 극소수에게 돈을 뺏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애매하게 사고팔고 하지 말고 아까 데이터에서도 확인했듯이 얕은 웅덩이에서도 줍줍하고 깊은 웅덩이에서는 더 크게 줍줍하며 자산가로서 좋은 자산을 모아간다는 마인드로 최대한 오래 보유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자산을 불려오고 있습니다. 직접 이 방법으로 모든 과정을 영상에 담고 있으며 정확한 금액까지는 아니겠지만 2021년에 약 1억 정도 웅줍, 2022년 하락장에서 약 1억 정도 웅줍, 2023년 8월 조정장에서 약 5천만 원 웅줍, 2024년 조정장에서 3천만 원 정도 웅줍, 그리고 올해 관세발 폭락일 때 약 1억 웅줍을 진행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얕은 웅덩이든 깊은 웅덩이든 기회라고 판단될 때 내 소중한 돈을 넣는 용기와 그 선택 말이죠. 그게 내 미래 인생을 결정짓게 됩니다. 저 구간에서 처음엔 저 역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오름과 내림을 겪으면서도 점점 내 투자에 대한 강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리고 아무리 공부해봐도 이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고 있고 지금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4월과 같은 기회는 올해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얕은 웅덩이 기회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 진짜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다면 유가의 급등과 함께 잠깐 미국 주식 웅덩이가 찾아올 수 있겠죠? 이에 대한 대비를 현금 비중으로 적절히 해두고 실제로 웅덩이가 찾아오면 기회를 꼭 잡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웅줍 기회라는 것은 항상 공포와 함께 찾아오기 때문에 대체 이게 기회인지 위기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기회는 작업복을 걸치고 찾아온 일감처럼 보이는 탓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이게 기회인지 위기인지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얕은 웅덩이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얕은 웅덩이지만 깊은 웅덩이로 갈 가능성은 낮다 라는 것을 베팅하며 웅줍 기회를 또 잡을 겁니다. 제 실시간 매수 매도를 참고해서 저처럼 자산을 불려나가고 싶은 분들 또는
이번엔 기회를 꼭 잡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